우리는 매일 아침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눈을 뜹니다. 방의 스위치를 켜면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 스마트폰은 밤새 가득 충전되어 있으며 집을 나서면 언제든 시동을 걸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입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난 이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현대 문명이 영원히 멈추지 않고 돌아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존은 온전히 나침반처럼 정확하게 짜인 이 견고한 사회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평온함은 거대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탱하는 그 웅장한 시스템이 사실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가느다란 실오라기 하나에 매달려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실오라기가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 당신이 당연하게 누리던 빛과 열, 그리고 식탁에 오르는 음식마저 일순간에 증발해버린다면 말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신화에는 매우 기괴하고도 상징적인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옵니다.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바로 친바트 다리, 친벳 브리지에 대한 전설입니다. 신화 속에서 이 다리는 선한 자가 건널 때는 평원이 펼쳐진 것처럼 한없이 넓고 안전하지만 악한 자가 발을 들이는 순간 그 폭이 머리카락 한 올처럼 얇고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균형을 잃고 끝없는 심연의 지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그저 수천 년 전 모래바람 흩날리는 사막에서 만들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름 돋게도 이 머리카락처럼 얇고 날카로운 운명의 다리는 21세기 현재 우리의 현실 속에 완벽하게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이 바닷길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불과 39 쿠오크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지구의 크기를 생각하면 지도 위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조차 힘든 아주 좁고 희미한 점선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 좁은 목구멍 같은 바다를 통해 전 세계 석유의 3분의 1이 빠져나갑니다. 현대 문명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검은 피, 그 생명선이 오직 이 얇은 혈관 하나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이토록 중요한 심장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 화약고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한쪽에는 서방 세계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핵무기의 그림자를 만지작거리는 이란이 버티고 있고, 반대편에는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쥔 아랍의 군주국들이 매의 눈으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는 이 모든 판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초강대국들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죠. 마치 누군가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시험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자들의 손아귀 위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스위치를 쥐어준 것만 같습니다. 이 잔혹한 지리적 배치는 결코 신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정하게 세계에서 지리는 곳 운명이며 그 운명은 종종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인간을 올가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이곳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타인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는 권력의 본질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이 좁은 해협을 통제하는 자가 곧 세계의 빛을 끌 수도 켤 수도 있는 신과 같은 권력을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폐쇄됐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상징하는 공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유소의 기름값이 몇 배로 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협이 닫히는 순간 그 충격파는 빛의 속도로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검은 피의 공급이 끊기면 가장 먼저 바다 위를 떠도는 거대한 화물선들이 멈춰섭니다. 물류가 마비되면 당신의 동네 마트 진열대는 단 며칠 만에 텅 비어버릴 것입니다. 공장의 기계는 멈추고 병원의 비상발전기는 서서히 꺼져갈 것이며 도시는 암흑에 휩싸일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식량과 연료를 구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성을 잃은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 결국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결코 망상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폐쇄는 곧 전 세계 기름값 폭등을 넘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재앙,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치명적인 방아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바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다 아래로는 소리 없이 잠수함들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으며, 하늘 위로는 무장한 드론들이 쉴 새 없이
서로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해협을 지나가는 거대한 유조선들은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바다 위의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궤도를 이탈하거나 누군가의 오판으로 작은 불꽃 하나라도 튀는 순간 그 불길은 순식간에 지구 전체를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기만당해 왔습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인류는 자연과 운명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의 목숨줄은 여전히 가장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저 멀고 좁은 바다 한가운데에 버려져 있는 셈입니다. 과연 이 좁고 어두운 해협을 지배하려는 자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왜 끊임없이 파멸의 가장자리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이 거대한 파멸의 방아쇠를 기어코 당겨버린다면 그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끔찍한 비극은 언제나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고 착각하지만 탐욕이라는 이름의 짐승은 결코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냥의 방식만 더 교묘하게 바꿀 뿐이죠. 호르무즈 해협의 검고 깊은 물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 강대국들이 벌여온 추악한 배신과 기만의 역사가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중동은 이란과 이라크라는 두 거대한 세력이 피 튀기는 사륙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토와 종교를 둘러싼 두 국가의 전쟁이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체스판 밖에서 웃고 있던 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방의 강대국들은 이 전쟁이 어느 한쪽의 압승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자신들의 석유 공급줄이 위협받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끔찍한 게임을 시작합니다. 어제는 이라크의 독재자에게 은밀히 무기를 쥐어주며 등을 두드려주고 오늘은 이란의 손을 몰래 잡아주며 뒤에서 군사정보를 흘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사막의 모래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강대국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끔찍한 전쟁이 적당한 균형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기만을 바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약소국들의 피를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번영을 유지하려는 가장 차갑고 잔혹한 형태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만적인 줄타기는 결국 통제불능의 괴물을 낳고 맙니다. 전쟁의 늪에 빠져 파산 직전까지 몰린 이라크와 이란은 결국 서로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돈줄을 말려버리기 위해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악명 높은 탱커 전쟁, 탱커 워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요하던 바다는 순식간에 거대한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수십만 톤의 원유를 싣고 가던 거대한 상선들의 미사일이 쏟아졌고 바다 위에는 시커먼 연기와 비명만이 가득했습니다. 석유가 타오르는 매캐한 냄새 속에서 전 세계는 처음으로 뼈저린 공포를 맛봤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단지 뉴스의 한 줄이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결국 다급해진 초강대국 미국이 직접 군함을 이끌고 이 좁은 해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경찰이자 자유로운 항행의 수호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결단처럼 보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화려한 선언의 이면에는 이 좁고 치명적인 바닷길의 통제권을 완전히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무서운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이란의 해군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함대와 함께 이란은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정면 승부로는 결코 저 거대한 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의 저주는 새로운 형태의 악몽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짓밟힌 자들은 순순히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가 제국의 목줄을 한 번에 끊어버릴 치명적인 동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거대한 함대를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기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자폭보트, 산등성이에 숨겨진 지대한 미사일들이 이 좁은 해협의 해안가 바위 틈과 지하 동굴 속에 빽빽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전술의 변화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오만함과 배신이 만들어낸 가장 소름 끼치는 괴물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굳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저 이 폭 39km의 좁은 바다의 기뢰 몇 개를 흩뿌리고
유조선 한두 척만 불태워버리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경제는 멈춰설 것이고 기름값은 미친 듯이 치솟을 것이며 제국의 콧대 높은 정치인들은 자국민들의 폭동에 직면하게 될 테니까요. 힘의 불균형이 극단에 달했을 때 코너에 몰린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바로 다 함께 죽자는 자폭의 공포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거대한 인질극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제재라는 이름의 목줄을 조이며 상대를 굴복시키려 했고, 상대는 목에 칼이 들어올 때마다 해협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며 전 세계의 숨통을 위협했습니다. 압박하고 반발하고 또다시 배신하고 통제하려는 이 지독한 굴레. 수십 년 전 탱커 전쟁의 불길 속에서 시작된 이 저주받은 패턴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무대의 조명만 바뀌었을 뿐 배신과 기만, 그리고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이라는 각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더 이성적이고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파멸을 선택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어두운 물밑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무기들이 서로를 겨냥한 채 숨죽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배신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기만의 역사 끝에 과연 우리는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저주받은 역사의 굴레는 마침내 우리의 현재를 향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계를 바로 오늘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무심코 넘기고 카페에서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는 이 순간에도 중동의 시계는 폭발 직전의 카운트다운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지구의 피비린내 나는 참극, 이스라엘의 처절한 보복, 그리고 그 뒤에서 붉은 실을 조종하듯 주변의 대리 세력들을 움직이는 이란. 이 모든 혼돈의 소용돌이가 결국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테헤란? 아닙니다. 이 모든 분노와 복수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만나는 종착역은 결국 인류의 생명선인 이 좁디좁은 호르무즈 해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징후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이 상선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며 세계 물류의 또 다른 숨통인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러자 글로벌 해운사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수만 킬로미터를 우회하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릴라전이 아닙니다. 이란이 서방 세계를 향해 던지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경고장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너희의 목줄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문제는 홍해의 혼란조차 호르무즈 해협이 닫혔을 때 벌어질 재앙에 비하면 그저 잔잔한 파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는 어떻게든 우회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다릅니다. 이 바다가 닫히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루이 100만 배럴의 검은 피가 갈 곳을 잃고 갇혀버립니다. 대체할 길도 피할 방법도 없는 완벽한 밀실. 그 밀실의 문이 잠기는 순간 우리가 아는 세계의 질서는 그 즉시 붕괴를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제국의 군함이 나타나면 힘없는 국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은 더 이상 옛날의 낡고 허술한 해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그들이 벼려온 칼날은 이제 초강대국의 심장을 정확히 찌를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워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망을 비웃듯 바다를 가로지르고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은 벌떼처럼 하늘을 뒤덮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완성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고, 이란은 우리 시설에 폭탄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그날로 호르무즈 해협은 지옥불이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절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아니 밟는 순간 자신의 권력과 생존이 끝장난다는 것을 아는 치킨 게임에 돌입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름 돋는 기시감을 느낍니다. 1980년대 탱커 전쟁의 불길, 강대국들의 기만, 서로의 목줄을 겨누던 그 끔찍한 패턴,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똑같은 지옥의 노래가 다시 한번, 그러나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인 볼륨으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집착과 공포가 만들어낸 이 운명의 사슬은
애초에 누구도 끊을 수 없게 설계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방은 제재와 압박으로 이란을 고립시키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란을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반서방 연대의 품으로 밀어넣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좁은 해협은 단순히 중동 국가들만의 싸움터가 아닙니다. 세계를 반으로 쪼개어 패권을 다투는 거대한 체스판,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파멸의 방아쇠가 당겨질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새벽, 속보를 알리는 스마트폰의 진동이 멈추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유조선 2척이 원인모를 폭발로 가라앉았다는 뉴스. 이란의 소행인지, 이스라엘의 공작인지, 아니면 제3의 세력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미국은 항모전단을 투입합니다. 이란은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하고 수백 개의 기뢰를 투하합니다.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200달러, 300달러를 돌파하며 미친듯이 치솟습니다. 주식시장은 붕괴하고 각국의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공장이 멈추자 대량 해고가 시작되고 거리는 분노한 사람들로 뒤덮입니다. 살기 위해, 이 미쳐버린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들은 결국 이성을 잃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아주 작은 불꽃 하나, 이 좁은 바다에 떨어지는 그 불꽃 하나가 전 세계를 태워버리는 데는 채 며칠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우리는 한 번의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강대국들은 억지스러운 평화의 봉합으로 이 괴물의 숨통을 잠시나마 늘려놓았습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우리는 그들의 기만 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착취하듯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한치의 오차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과거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 더 맹목적인 증오,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곧 없는 자들의 결의가 이 좁고 어두운 해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